안녕하세요. 이지현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7년 구급 지방직 공무원 추가 선발 문제인 전기 기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게 되면 유도전동기의 동기속도와 극소화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기속도 NS는 공식에 의해서 P분의 120F입니다. 그러니까 극수와 회전수는 서로 반비례한다. 그죠? 동기속도는 극수에 반비례한다. 이거 뭐 아주 쉬운 문제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방향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SCR 두 개를 역병렬 접속한, 이거 뭐 바로 나오죠. SCR 두 개를 역병렬로 접속한 거와 똑같다. 트라이액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1번에 트라이액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3상사국 60Hz 동기발전기에서 회전자 주변 속도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때 회전자의 지름은 1m이며 파이는 30으로 계산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주변 속도 V는 공식 파이 D N입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N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초당 회전수 RPS가 됩니다. 그러면 동기발전기는 동기속도로 돌기 때문에 NS는 초도하면 P분의 EF가 되겠죠. 그죠? 초로 하면 RPS로 하게 되면,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4극 2 곱하기 주파수 60 하시면 30 RPS가 됩니다. 대입해 보면 주변 속도는 파이 이제 3으로 계산하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죠. 3 곱하기 직경 1 곱하기 RPS가 30 해서 90m/s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자, 문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자, 단상변압기 2차 측 단자 전압이 무부하일 때 220이고 전격일 때 200이라면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되겠는가? 전압 변동률은 Vn분의 정확히 하면 V2n 이게 되겠죠. V20 마이너스 V2n 곱하기 100분율 되겠습니다. 자, EN은 2차 측 전격 전압이고 2제로는 2차 측 무부하 단자 전압이 되겠죠. 대입해 보시면 200분의 220 마이너스 200 곱하기 100분율 하시게 되면 10%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 문제. 자, 5번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죠. 자, 볼게요. 자, 직류전동기를 가변속 구동을 통해 몇 가지 운전 특성 곡선을 얻었다. 지금 속도를 N1에서 N2로 변경했을 때 전력 공급량이 가장 적게 변화하는 곡선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는 공식 하나만 알면 됩니다. P는 오메가 T라는 공식이면 되는 거죠. 다시 쓰면 E 파이 N T 이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A, B, C에서 A, B, C에서 N의 변화는 똑같은 거죠. 속도를 N1에서 N2로 똑같이 변화시켰어요. 그럼 얘는 상관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토크에 따라서 출력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크가 N1에서 N2로 하면 얘는 토크가 뭐예요? 증가하는 거잖아요. 토크가 증가. 그럼 얘는 뭐예요? 전력 소모가 많다는 얘기고, 얘는 토크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속도 변하는 만큼 증가하는 거고, 자, 반대로 A는 뭡니까? 토크가 뭐예요? 감소하고 있다고요. 토크, 이쪽이 토크잖아요. 토크가 뭐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으면 얘는 출력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A라는 애는. 따라서 전력 공급량이 가장 적게 변화하는 곡선은 뭐냐? 당연히 곡선 A가 되겠죠. 즉, 똑같이 N의 값은 똑같이 N에서 N2로 증가하고요. 그쵸? 증가하고요. A라는 애는 이것이 감소합니다. 그쵸? 그럼 얘는 출력이 거의 변화하지 않는 거죠. 자, B라는 애는 속도가 증가할 때 토크도 똑같이 증가해요. 그럼 출력이 많이 증가하는 거죠. 그쵸? 자, C라고 하는 애는 속도는 증가하고 토크는 똑같아요. 그럼 뭐만큼? N 증가만큼 출력이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N은 증가하고 토크는 감소하기 때문에 P는 일정하게 될 수 있는 거다. 따라서 전력 공급량이 가장 적게 변화하는 것은 A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뭐만 알면? 공식만 알면 P는 오메가
T. 그죠? 그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이 관련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공식은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대의 직류 발전기가 병렬 운전 중일 때 발전기 A에 흐르는 전기자 전류 IA는 얼마가 되느냐? 이때 IB는 이 IA에 관계가 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와 여기를 봤을 때 병렬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압과 여기의 전압이 어떻다? 같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전압은 당연히 발전된 전압에서 전압가만큼 뺀 거죠. 100 마이너스 0.1 IA고, 그쵸? 이것과 뭐랑 여기의 전압 130 마이너스 0.2 IB가 어떻다? 같다는 얘기죠. 병렬이니까 전압은 같아야 된다. 요 전압과 요 전압이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 근데 문제에서 IB는 이 IA다. 요 IB가 이 IA다 이거예요. 그럼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마이너스 0.1 IA는 130 마이너스 얘가 2 대입하면 0.4 IA가 되겠다. 그죠? 자, IA를 이쪽으로 넘기면 0.3 IA가 되고요. 100을 이쪽으로 넘기면 여기는 130 마이너스 100이니까 30이 되겠다. 그죠? IA는 0.3분의 30 해서 100 암페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그죠? IA는 100 암페어다. 답은 1번이 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병렬 운전에서 단자 전압이 같다라는 내용을 아시면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자, 철소는 2kW인 변압기가 하루 중에 무부하로 4시간, 2분의 1 전격으로 10시간, 전격으로 10시간 운전되었다면 하루 중 발생하는 총 손실량은 얼마인가? 동소는 전격부하의 동소는 4kW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식을 적으면 PI는 얘가 2kW이고 전격부하 동소는 4kW이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자, 부하가 무부하로 4시간.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1 부하로 10시간. 전격으로 10시간 이렇게 운전했다. 이런 얘기죠. 자, 당연히 자, 철소는 변하지 않는 것, 즉 부하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손실이죠. 2kg씩 몇 시간? 24시간 계속 발생할 거라고요. 얘는 48kWh라는 값이 되고요. 자, 동소는 뭐예요? 부하율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자, 얘는 무부하니까 여기서는 동선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쵸? 자, 2분의 1 부하에서는 2분의 1 제곱 곱하기 4kW가 10시간. 그쵸? 계산해보면 얘가 10kWh입니다. 그 다음에 전격 부하에서는 전격 1의 제곱 곱하기 4. 동선이 4kg니까 곱하기 얘를 10시간 했다. 얘는 40kWh만큼의 전력 손실이 발생하죠. 따라서 동소는 50kWh의 손실이 발생하고 철소는 48kWh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총 손실은 50 더하기 48을 해서 98kWh만큼의 손실이 발생한다. 답은 3번 98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자, 변압기 2차 측에 연결된 부하 3 플러스 J4의 변압기 200V에 1차 측 전원에 300W의 전력을 공급할 경우 이 변압기의 건선비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아주 쉽게 또 풀리는 문제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변압기가 있고요. 1차 측, 변압기 2차 측이 있습니다. 자, 부하가 RL 부하이다. 자, 여기는 3ohm이고 여기는 4ohm이다. 그렇죠? 주어진 거 그대로 한번 적어보도록 합니다. 공급 전압이 여기 200V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자, 이때 전력이 1차 측 전원의 300W의 전력, 즉 여기에서 유효 전력이 300W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변압기가 이상적이다라고 하면 1차 측의 유효 전력이나 2차 측의 유효 전력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자, 여기에 유효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에서 발생하는 전력입니다. 따라서 P는 I제곱 R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I는 2차 측에 흐르는 전력 I는 R분의 P의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자, 이렇게 계산을 뭐 해도 되고 뭐 직관적으로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항의 값은 3이고요. 전력이 300이라는 얘기죠. 그럼 100 해서 얘가 10A라는 얘기예요. 10A. 자, 결과적으로 여기에는 10A의 전류가 흐르더라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10의 제곱 곱하기 3 하면 300W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보시겠는 자, 여기에 임피던스는 얼마입니까? 임피던스는 3 플러스 J 4기 때문에 얘는 5가 돼요. 그렇죠? 5. 절대값이 5가 된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2차 측에서의 피상 전력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피상 전력은 V2, I2가 되겠죠. 그잖아요. V2, I2 또는 I 제곱 임피던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보면 전류 10의 제곱 곱하기 임피던스 5 하게 되면 500이 돼요. 그죠? 500 VA가 됩니다. 그죠? 2차 측에서 얘는 500 VA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피상전력이. 그러면 2차 측 피상전력과 1차 측 피상전력 어때요? 같아야 되죠. 전압 곱하기 전류가 같아야 된다. 그럼 얘는 당연히 2.5A가 된다 이거예요. 1차 측에는. 얘랑 곱하면 500. 여기에서도 500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전류비가 I1 대 I2가 2.5 대 10이 된다. 그죠? 권수비 A는 E2분의 E1 또는 I1분의 I2라고 쓸 수 있어요. 그죠? I1분의 I2잖아요. 그래서 2.5분의 10 하게 되면 권수비가 4가 나온다를 알 수 있어요. 그죠? 권수비는 4. 즉, 이 문제는 1차 측의 전력과 2차 측의 전력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1차 측 유효 전력과 2차 측 유효 전력이 같고 1차 측 피상 전력과 2차 측 피상 전력이 같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권수비가 4가 된다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자, 9번.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브러시리스, 즉 BLDC 같은 경우에는 즉 브러쉬를 이용하지 않고 홀 센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 회전자의 위치를 파악해서 코일에 그 전류를 공급해주는 그러한 전동기입니다. 즉 브러쉬가 없는 전동기죠.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홀 소자 등을 사용하여 회전자 위치를 검출이 필요하다. 맞는 얘기고 고정자 권선으로 뭐 2상, 3상, 4상 권선 등이 사용이 된다. 맞는 얘기고요. 브러쉬가 없기 때문에 부족 간단하고 보수의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전압의 극성을 변화를 위해 정류자를 사용한다. 여기서는 자, 전압의 극성을 바꾼다는 얘기는 뭡니까? 전류의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죠. 이 전류의 방향은 이 정류라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3상 또는 4상의 인버터를 이용하는 겁니다. 인버터. 다시 브러시리스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정류자를 이용한 전압의 극성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뭐다? 3상, 4상의 인버터를 통한 제어를 한다. 4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동기 제어를 위한 전력 변환 기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직류를 교류를 변환하는 인버터는 자, 교류이기 때문에 그쵸? 뭐예요? 유도 전동기의 가변속 제어에 사용된다. 맞습니다. 두 번째,
직류 변환 초포는 그러니까 뭐 전압 변환시키는 거죠. 초포가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에 적합하다. 맞는 얘기죠. 한번 교류를 변환하는 사이클로 컨버터, 뭐 주파수 변환하는 거죠. 그죠? 속도 교류 전동기 속도 제어에 적합하다. 맞습니다. 네 번째,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다이오드 정류회로는, 자, 문제는 여기에 다이오드 정류회로는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에 적합하다. 이게 뭐가 잘못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제어는 돼요. 근데 이유는 뭐냐? 자, 다이오드 정류회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단상, 반파, 전파, 그죠? 삼상, 반파, 전파. 자, 단상, 반파 정류하게 되면 얘는 뭐예요? 0.45, 2. 얘는 0.9, 2. 얘는 1.17, 2. 얘는 1.35, V. 자, 이거 뭐예요? 속도 제어라고 하는 것은 전압이 연속적으로 다양하게 변화해야지만 우리가 속도 제어가 되는 거죠. 얘가 아니면 우리가 다이오드 정류회로로 구현할 수 있는 전압은 사실은 이거잖아요. 네 가지. 그럼 네 가지 속도를 제어를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속도 제어에 적합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거죠. 즉 전압이 다이오드 정류회로를 하게 되면 전압이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 정해져 있는 전압에서 속도 제어는 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다양한 전압을 공급해야지 전압 제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적합하지 않겠다. 문제는 뭐,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건 맞아요. 근데 다이오드 정류를 통한 전동기 속도 제어에는 의미가 없다. 당연히 제어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는 건데 이 네 가지밖에 우리가 구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속도 제어에 부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4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상 유도 전동기의 슬립이 커지면 이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은, 자, 고정자정 R A 뭐 그냥 끝이죠, 그죠? 회전 속도 N은 1-S에 P분의 120F 이거죠. 슬립이 증가하면 속도는 감소합니다. 2번 아니네요, 그죠? 자, 2차 주파수 F2는 SF1 증가하면 2차 주파수 증가하네요. 답은 3번이 맞는 거고, 권수비 A는 뭐 K에 뭐 E2 뭐 E1인데 여기 뭐 슬립이 들어간 S E1 이렇게 되네. 얘도 뭐 반비례하죠, 권수비도 슬립에. 그래서 슬립이 커지면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은 2차 주파수 F2는 SF1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류기에서 전기자 건설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도록 하자. 단중 중권 아니라고 되어 있네요. 중권은 병렬의 횟수와 극수는 같습니다. 맞는 얘기고. 2번 단중 중권의 브러쉬 횟수는 극수와 같다. 얘도 맞는 얘기죠. 자, 3번 단중 파권의 경우 저전압 및 대전류용을 적합하다. 자, 단중 파권의 같은 경우는 병렬의 횟수가 무조건 2개입니다. 따라서 얘는 직렬 권선의 수가 많습니다. 직렬 권선의 수가 많다는 얘기는 고전압, 소전류에 유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답은 3번이 잘못 되었다. 그죠? 파권의 경우 저전압 3번이 잘못되었다. 그죠? 단중 파권은 저전압이 아니라 고전압 전류용으로 적합하다. 그죠? 왜? 직렬 권수가 많기 때문에 고전압이 되는 거죠. 자, 파권에서는 균합 접속이 필요하지 않다. 맞죠? 그죠? 중권에서는 4극 이상에서는 균합 접속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것은 3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상전압을 육상전압으로 변환시키는 변압기 걸선법이 아닌 것은, 이건 뭐 스코트 결선이잖아요. 스코트 결선을 다른 말로 T 결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삼상을 이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이죠. 스코트 결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격 전압 200, 전격 출력 100, 전격 속도 1500인 직류 분권 발전기에 전기자회로의 저항이 0.05이고 계좌회로가 50일 때 전격 운전 시 계좌 전류를 2A로 하기 위한 계좌회로에 삽입해야 될 외부 저항 얼마인가? 발전기인가요? 그죠? 이렇게 생겼는데 발전기는 이렇게 계좌, 전기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림으로 이해하면 금방 쉽게 이해됩니다. 자, 문제에서 보면 여기에 전압이 지금 100V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 RF라고 하는 값이 얘가 50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맞나요? 전기자 계좌회로의 저항이 55입니다. 이런 얘기죠. 전격 전압은 200이다. 100이 아니라 200이다. 이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F를 2A로 하고 싶다. 그러려면 여기 저항을 얼마 넣어야 되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건 IF는 RF분의 V잖아요. IF는, 그러니까 여기에 전압은 V라고요. 이거 변함이 없다고요. 그죠? 전격 전압 200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200이라고요. 그잖아요? 그럼 얘가 2A가 되려면 얘는 100이면 된다고요. 100. RF가 100이면 된다. 근데 얘가 50이니까 얘가 50이면 얘랑 얘랑은 100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계좌 권선에 50옴을 직렬로 연결하면 얘가 100옴이 돼서 계좌 전류가 2A가 된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 회로만 그릴 수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 그죠? 분권에서 IF는 RF분의 V다라는 공식만 알아도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된다. 그쵸? 14번은 여러분들이 한 30초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30초도 안 걸리겠다. 15번 보게요. 자, 운전 중인 삼성 유도전동기를 회생제동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옳은 것은, 자, 회생제동은 뭡니까, 여러분들? 회생제동. 유도전동기가 발전 중에, 그죠? 이거를 다시 전원으로 전력을 다시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이 회생제동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NS, 동기 속도와 회전자 속도보다 두 개 중에 원래 유도 전동기는 얘가 더 커야 돼요. 그죠? 회전자의 속도와 동기 속도 중 어떤 게? 그러니까 회전자의 속도 중 어떤 게 커야 돼요? 얘가 커야 돼요. 그렇잖아요. 얘가 커야 된다. 근데 회생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전동기가 아니라 더 이상 뭐래요? 발전기이더라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발전기는 얘가 더 커야 된다. 아유, 잘못 얘기했네. 전동기는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전동기는, 발전기는 NS랑 N이랑 비교해서 얘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거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얘가 유도 전동기로 쓸 때는 회전자와 회전자계를 비교해 봤을 때 얘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고요. 얘가 회생 제동한다는 얘기는 얘는 유도 발전기가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동기 속도와 회전자 속도 중에 어떤 게? 회전자 속도가 더 커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식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동기 속도 NS라고 하는 것은 P분의 120F고요. 자, 회전자 속도는 1-N에 P분의 120F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자, 얘가 유도 전동기로 돌고 있어요. 유도 전동기로. 자, 얘를 만약에 동기 속도는 1800rpm이라고 보도록 하죠. 얘는 1700rpm이라고 보도록 하죠. 네, 전동기로 돌고 있을 때. 자, 그럼 얘를 회생제동하고 싶다. 회생제동하려면 어떻게 돼요? 얘가 더 커져야 되잖아요. 얘가 회생제동하려면. 그럼 결국엔 뭐 얘를
줄여드리는 거예요. 즉 얘는 회전자는 관성에 의해서 전원을 떼더라도 얘는 관성에 의해서 이걸로 돈다라고 쳐요. 계속. 관성에 의해서. 그때 그럼 반대로 얘를 이것보다 작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극수를 바꿀 수는 없고 얘를 낮춰주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주파수를 낮춰주면 얘가 1700 이하로 내려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주파수를 낮춰주면 회전 자개가. 그게 뭐예요? 낮은 고정자 주파수를 인간다 이거예요. 회생 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얘가 얘보다 커야 되는데 얘는 회전자는 관성에 의해서 이걸로 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는 1700은 그대로 있고 회전 자개의 속도를 어떻게 한다? 주파수를 낮춰서 1700 이하로 만들어주면 얘가 바로 회생 제동이 된다 이거예요. 즉 낮은 고정자 주파수를 인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생 제동으로 전환할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1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자, 단상 100V의 교류 전원 다이오드 브릿지 전파 정류할 경우에 직류측 평균 전압은 얼마인가? 자, 여기서 전파 정류라고 했습니다. 단상 전파 정류 EDC는 공식이죠. 0.92입니다. 그죠? 자, 단상 100V니까 이게 100이니까 얘가 이제 90V라는 값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동기전동기에 대한 V곡선으로 옳게 나타낸 것은, 자, V곡선 하면 여기는 계좌전류고 여기는 전기자전류 IA. 먼저 이게 나와야 되겠죠. V곡선이다. 계좌전류, 전기자전류. V곡선이니까 얘가 당연히 V 모양이 돼야 되겠다. 그죠? 자, 전기자전류가 가장 작을 때 역류 코사인 세타 1이다라고 했고요. 부족여자 운전을 하게 되면 얘는 L로서 동작을 하게 되고, 과여자 운전을 하게 되면 얘는 C로서 동작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거 찾아보면 뭡니까? 2번이죠. 우리가 딱 봐도 V곡선 하면 계좌전류, 전기전류 2번 아니면 4번이고, 그쵸? 2번 아니면 4번에서 지상이면, 부족여자면 지상, L. 과여자면 진상. 그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동기계에서 단락비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은 단락회로 시험과 개방회로 시험이죠. 1번 되겠네요. 굳이 제가 안 풀어드려도.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V 61Hz 사극 20kW인 삼성 유도전동기에서 회전자의 속도가 1710일 경우에 2차 효율은 얼마인가? 자, 먼저 동기 속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S는 P분의 120F. 여러분들 이거 많이 풀어보면 얘가 사극이고 60Hz면 1800이라는 게 계산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나와야 되죠. 많이 공부한 분들은 사극 60Hz 1800rpm. 자, 문제에서 2차 효율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타2는 공식이 뭡니까? 1-S. 이게 2차 효율이잖아요. 얘는 P2분의 P0. 얘는 NS분의 N 이거잖아요. 그죠? 바로 나와야 되죠. 1-S P2분의 P0 NS분의 N. 그럼 얘는 NS는 1800이고 회전자 속도는 1710. 계산하면 0.95 나옵니다. 0.95. 답은 95%. 3번 답이 됩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 자, 교류 전원 루트 2 vs 사인 오메가 t 연결된 정류회로에서 다이오드 D1에 걸리는 최대 역전압의 크기는 얼마인가? 자, 얘는 지금 전파 정류회로입니다. 단상 전파 정류회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다이오드를 2개 사용한 게 있고요. 다이오드를 4개 사용한 브릿지 회로가 있습니다. 그죠? 이때 다이오드 한 개의 역으로 걸리는 PIV, 역저지 전압은 다이오드 2개 사용할 때 2 루트 2, 2가 되고요. 4개 사용하면 루트 2, 2가 됩니다. 이거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파 정류회로에서 다이오드가 2개인 게 있고 4개인 게 있다고. 문제에서는 지금 다이오드 몇 개예요? 2개 쓴 거잖아요. 그래서 역자지 전압이 2 루트 2, 2가 된다고요. 문제에서 여기서 2라고 하는 값이 시료값 VS로 주어졌다 이거예요. VS.
그쵸? 그래서 답은 2번의 2루트 2 VS라는 게 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 기기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